네,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내일장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전망까지 알아볼게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 드라마틱한 하루였습니다. 장이 안 끝나길 바라기도 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셨을지 알아보기 전에 지난주에 봤던 업앤다운 종목들 적중률부터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 적중률 지난주에 무려 80%에 달하는 적중률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떨지요? 오늘도 10개 종목 준비해 봤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차 전지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상위권 다 2차 전지가 차지하고 있고 반도체, 해운, 제약, 바이오 조금 보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열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내 생에 상한가를 이렇게 많이 볼 줄 몰랐는데 라고 하는 표현하시는 분도 계셨고 특히 에코프로 주주분도 오늘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상한가 마감을 했고 금양도 상한가 마감, 포스코DX, 종근당, LG에너솔루션 20% 넘게 올라줬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LG에너지솔루션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20% 넘는 급등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LG엔솔의 경우에는 이제 셀업체 대명사기도 하지만 지난번에 이제 실적으로 인해서 실적 발표 당일에 점수는 좋았는데 추후를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스가 나면서 급락을 했었잖아요. 오늘 장의 상승은 그럼 수급 효과입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너무 많이 과하게 뺐으니까 오늘 장 다시 돌린 걸까요? 전체 큰 그림에서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적중률이 맞지 않아도 지수가 반등할 것 같으니 대형주는 다 O를 드리고 중소형주는 X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이 종목들의 큰 틀에서 보면 말씀하셨던 과한 하락이 반등의 이유겠죠. 그런데 하락도 과하고 반등할 때도 좀 이렇게 과해서 과연 이게 적절한 시장의 흐름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상승은 아무래도 최근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이 더 큰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펀더멘탈적인 내용은 좀 더 우리가 숫자를 확인하는 기간이 필요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GM을 포함해서 국내 지금 2차 전지 쪽 종목군들의 핵심 포인트는 업황 자체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일 텐데 중요한 건 지금 증권 전문가들 예측보다 저는 회사들의 예측이 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증권 전문가들의 예측이야 이렇게 저렇게 나올 수 있지만 지금 회사에서 자동차나 셀업체나 모두 공이 나오고 있는 핵심 포인트 한 가지는 예상보다 둔화될 것이다라는 포인트입니다. 특히 새롭게 이제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면서 강력한 모멘텀을 줘야 했던 GM이나 포드 쪽에서 그러한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관점. 그것도 대중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그 두 회사의 CEO들이 최근 들어서는 뭔가 흐름을 조금 달리 보고 있다라는 것. 그에 따라서 셀 기업들도 투자나 향후 이제 실적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뭔가 조금 엇갈린 시각을 내고 있다라는 점 자체가 펀더멘탈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LG엔솔뿐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들도 같이 크게 올랐잖아요. 특히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상한가를 갔는데 그래서 오늘 가장 많은 질문 나온 게 그거였어요. 이 공매도 금지 효과로 인해서 오늘 시장이 이렇게 올랐다? 정답을 적어준 것 같다. 그럼 나도 같이 여기서 2차 전지주를 사야만 하느냐? 아니면은 좀 기다렸다 사야 되느냐?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떻게 답 주시겠습니까? 하락하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시작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에 와서 또 이렇게 상한가 구간에서 내일 추가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또 쫓아가면서 사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두 전문가도 만약에 2차 전지가 추가 반등한다면 다른 쪽에 한번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내일도 지수가 오늘처럼 이렇게 강하게 붙인다면 주도주인 2차 전지가 빠질 리가 없겠죠. 그런데 저는 내일 다른 전문가들과 동일하게 아침에 강하게 붙인다면 아마 음봉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에 와서 신규 투자를 또 그것도 비중을 늘려서 가겠다. 이건 조금 타이밍이 너무 늦은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업턴을 확실하게 했고
거기다가 오늘은 가속도를 너무 또 세게 붙였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의 투자 판단은 한 단계 뒤로 밀어보시는 게 차라리 4분기 뭐 실적을 기다려 보신다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하락의 그 단초가 되기 시작한 게 전기차 판매의 둔화였잖아요. 네. 근데 이게 4분기에 지금 막 할인 판매하고 뭐 지금 금리 낮춰주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의미 있는 어떤 숫자를 보이게 된다면 또 반전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숫자를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지금의 급등락은 너무 급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쫓아가기에는 쉽지 않은 장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총 큰 종목이 상한가에 갔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매수량이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거래량을 보면 네. 또 지난 7월 달에 그 에너지에 비해서는 아직은 굉장히 낮은 거래량이에요. 물론 주가가 뭐 3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네. 지금 그 정도의 동일한 거래량을 기록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오늘 거래 대금과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의미 있는 수준의 거래량을 기록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래서 추가 상승의 에너지도 남아있지만 그 추가 상승의 에너지를 좀 더 확실하게 구가하기 위해서는 강한 에너지를 수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2차 전지 쪽에서 특히나 방금 김종현 이사님 말씀해 주신 거는 만약에 최근 하락장에서 분할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오늘의 이 상승 혹은 내일의 추가 상승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오늘 상한가 마감한 상태에서 따라붙기에는 약간 좀 늦지 않은 감이 없잖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차라리 앞서 이야기한 두 전문가처럼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다였습니다. 그럼 LG 에너지솔루션 내일장의 전망은 어떨지 좀 단기와 중기로 나눠보자면 어떤 의견일까요? 네, 일단 뭐 음봉을 기록할 가능성은 높아도 주가는 좀 더 오를 것 같아서 네. 저는 오늘도 뭐 맞고 틀리고로 떠나서 대형주에 대해서는 다 전부 O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네. LG에너지솔루션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상승폭이 작거나 뒤늦게 쫓아 샀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은 제일 중요한 게 GM이죠. 결국 GM이 어떻게 갈 거냐. 지금 약간 뭔가 전기차에 대한 추가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확장 가능성을 조금 축소시켜 놨는데 네. 과연 내년도에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와 그다음에 내년 대선 행보가 미국 대선 행보가 또 중요하겠죠. 정말로 트럼프가 되는지 또 트럼프가 됐을 때 지금 외치고 있는 그런 강력한 어떤 IRA 정책에 반하는 액션을 정말로 취할지 여부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내일장은 업. 그런데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아직은 산적하다라는 점까지 정리해 주셨고요. 같이 볼 만한 걸로 LNF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가 에코프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LNF를 중간에 다루진 않았는데 LNF도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에코프로와 함께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네. 전체적인 긴 차트를 보면은 같은 인차전지기 때문에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줄 때 하락한 적이 많았던 LNF. 그렇죠. 왜 같은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매력도가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걸까요? 일단 테슬라에 약간 올인하는 흐름이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테슬라에 올인하면서 뭔가 차별화되는 더 좋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적은 오히려 한 분기 먼저 꺾이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다른 종목은 그래도 최소한 예상했던 어닝을 넘어서거나 그 정도 레벨을 다 기록했을 때 혼자 어닝이 쭉 빠지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혼자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급도 이제 분리되기 시작했죠. 그 다음은 뭐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가격을 뭐 시가 기준으로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더 수익성이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다른 종목보다 일찍 하락이 시작됐고, 맞아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하락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빠졌고 여러 가지 악재를 선반영했는데 빠질 때는 오히려 같이 다른 종목보다 같이 빠지거나 오히려 더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한번 주가가 살아났던 이유는 회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뭐 폭스바겐이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뭐 엇갈리고 있는데 유럽 쪽에 대규모 수주를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한번 브레이크를 걸었고 네. 그 다음부터는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비교적 견조하게 버티고 있던
정도였죠. 네. 그러다가 마지막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나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것들이 하락할 때 또 다시 동참하는 흐름을 보여줬다가 오늘은 이제 같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의 흐름만으로 봤을 때 펀더멘탈 이런 거 일단 빼고 기술적인 주가의 흐름만으로 봤을 때는 이제부터는 조금 동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다만 실적에서 여전히 격차를 보여준다면 다시 또 분리가 되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뭐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꽤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LNF가 뭐 계약상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정말로 그 유럽 쪽으로 가는 게 뭐 노스볼트 물량, 그다음에 그 노스볼트의 물량의 상당수가 만약에 정말로 유럽의 뭐 폭스바겐이나 이런 회사 향이라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가치 평가가 새롭게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뉴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확실한 뉴스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부터 실적 발표할 때 내년 1월 정도까지는 다른 종목군들과 편차는 조금 있어도 이제 방향성은 좀 같이 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2차 전지지만 2차 전지 같은 모습을 동일시하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제는 좀 같이 연동되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 LNF가 그래요. 테슬라라는 키워드로 그 누구보다 각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심지어 테슬라가 거의 300불 가까이 올라갔을 때도 LNF는 반응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주분들이 굉장히 소가리를 많이 했던 대표적인 종목, 오늘은 25%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주가를 여쭤보기에는 뭔가 LG엔솔처럼 똑같이 업을 주실 것 같긴 하는데 맞습니까? 네, 전체적인 뭐 의견은 뭐 단기적인 의견이니까 업이긴 하지만 이 종목도 아시는 것처럼 뭐 에코프로 그다음에 LNF 모두 지역별로 확연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역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물량이 워낙 크니까 양극재도 대구하면 뭐 LNF, 뭐 포항하면 뭐 그다음에 에코프로 이런 식으로 확연하게 갈려져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양극재 수출 쪽에서 의미 있는 반전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전체 총량에서. 네. 그다음에 지역별에서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결국은 아마 이러한 것들의 지표상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야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비싸거나 과열됐을 수 있지만 매수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좀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전까지는 좀 트레이딩의 영역. 그런데 오늘의 반등으로 인해서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LNF나 뭐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이나 단기 투자 기회도 조금은 상실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LNF 역시 업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저는 이제 LNF가 다른 2차 전지보다 못 간 게 뭔가 항상 우리가 셀이냐 소재냐를 두고 매력을 비교했잖아요. 그럼 가끔은 셀이 더 우세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소재가 우세할 때는 소재 안에서도 양극재, 음극재로 또 이렇게 나눠보고 또 양극재 안에서는 그냥 무조건 에코프로 그룹주 약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 LNF에 설 자리가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해서 확인할 게 많다라고 하지만 셀이냐 소재냐 장비냐 이렇게 좀 섹터를 구분해 보면 어느 쪽이 조금 더 눈에 띄게 우세한 매력은 있습니까? 저는 지금은 그 셀이나 소재, 그러니까 장비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셀이나 소재는 어차피 낙폭과대 측면에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인 방향성은 같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 종목들을 뭐 장기 투자를 고려하고 뭐 만약에 조정받을 때 좀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여전히 가장 부담이 적은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셀에서 고르라면 저는 뭐 여전히 삼성 SDI. 삼성 SDI. 네, 왜냐하면 뭐 밸류 기준에서도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고 여전히 견조한 이익률을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이익률을 뭐 침해할 정도로 과한 투자를 하거나 공격적인 베팅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소재 쪽에서는 포스코홀딩스처럼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한 종목으로 선택하는 것이 에코프로 BM이나 LNF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라갈 땐 덜 올라가더라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에서 핵심 포인트의 매력 포인트는 부담이 적은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HMM입니다. 오늘 8.25% 상승을 했고요. 오늘 저희가 앞서 현대미포조선 이야기를 했는데 투자자분들이 많이 2차 전지 쪽에 시선을 줬는데 생각해보니 조선과 해운주들, 뭐 다른 경기민감주들은 다 같이 올라줬어요. 네. 이 HMM 최근의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오늘 좀 투자자분들이 유심히 본 이유가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오늘 살펴보시면 아까 이제 화장품주에서도 여실하게 드러났는데요. 네. 잘 버텼던 종목은 잘 못 가고 맞아요.
최근 업종도 그랬죠. 시장이 반등하는 구간에서 우리 시장이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턴에서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반등하는 구간에서 잘 버텼던 음식료나 섬유복 업종 종목군들은 모두 못 가거나 오히려 조정받거나 이런 양상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임도 비슷했죠. 그래서 실제로 뭐 호텔신라나 일부 종목군들은 반등의 폭이 좀 작고 그다음에 고점 대비해서 밀리면서 음봉으로 마감한 종목들이 꽤 있긴 했지만 오늘 시장의 선택은 어쨌든 낙폭과대주 그다음에 단기에 뭐 이렇게 공매도가 많이 늘어난 종목 이런 종목군들의 선택이 줄을 이었기 때문에 아마 HMM에 대한 선택도 경기 민감주 중 그런 영역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HMM의 오늘장 상승은 과대 낙폭에 따른 상승이다라고 봐야 될 테고 네. 여기서 추가 동력을 얻으려면 그 항상 뭐 회원주들은 물동량 체크하고 운임지수 체크하잖아요. 네. 그 배경은 다시 말해 경기가 회복되고 뭔가 이제 수출이 활발해져야 된다라는 건데 네.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그 거시 지표들의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지금 이 반등의 근거가 되는 거시 지표 흐름은 환율의 안정, 그러니까 원화의 강세, 그다음에 미국제 10년물의 급격한 하락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유가의 그다음에 안정.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뭐 그냥 과했던 것을 되돌리는 게 아니라 경기가 떨어지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 HMM이 잘 갈 수 있느냐. 그다음에 최근에 일부 해운 지수가 올라가고 있지만 이게 과연 그 상해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물동량 중에서 컨테이너 물량의 급증이냐? 아니면 일부 원자재를 중심으로 하는 BDI의 급증이냐를 봤을 때 BDI 쪽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HMM은 이 영역에서 좀 벗어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의 회복, 그다음에 글로벌 물동량의 회복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미국의 소비도 뭐 4분기에 좀 탄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4분기 소비 정도까지는 뭐 유지될 수 있겠지만 이걸 또 정점으로 해서 1분기, 2분기에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M&A 이슈도 그렇게 해당 주가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경기나 펀더멘탈의 전반적인 방향도 HMM에는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는 않아서 다른 종목들처럼 마찬가지로 그동안 공매도 물량이 좀 많이 쌓였다면 이런 물량들이 좀 청산되는 과정에서의 제한적 반등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한적 반등. 그럼 내일장의 업앤다운은 다운입니까? 네, 아무래도 다른 종목군들보다는 탄력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뭐 다른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내일 순환매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그 순환매의 대상 종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은 효과를 봤지만 내일은 뭔가 그 안에서 이성을 찾은 투자자분들이 선별하면서 종목을 산다면 HMM 쪽으로 매수가 강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다운 의견 드렸습니다. 마지막 수상한 종목 종근당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26%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매도 금지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여기 성장주에 뭐 절반은 2차 전지, 절반은 바이오, 특히 이게 소형주들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했는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못 받았어요. 생각보다.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공매도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빅3가 상에 올라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다음에 SK바이오까지 이제 세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 네. 이 세 종목의 오늘 전반적인 탄력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일단 뭐 제약바이오의 최근에 대한 관심은 실적도 안 돌아오고 있을 뿐더러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했던 실적의 개연성이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진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오늘은 시장의 관심이 제한된 자금 안에서 2차 전지 쪽으로 워낙 쏠렸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또 툭툭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집중되면서 시장의 자금이 그렇게 풍부하진 않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제약바이오까지 온기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종근당도 오늘 재료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료가 발표되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혼자 치고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 한 종목이 강하게 치고 나가면 옆에서 따라붙는 종목군들이 같이 좀 있어주는 양상이었는데 네. 오늘은 뭐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종목만으로도
뭐 수십 개 종목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종목으로 온기를 나눌 정도의 그 정도의 시장 체력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 상승이 좀 미적지근했고 종근당이 거의 독주하다시피만 움직였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오늘 그럼 어떤 재료가 나왔느냐? 노바티스의 역대 최대 규모 기술 수출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자체 신약 물질을 개발을 했고요. 네. 그 자체 신약 물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혈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병증에 대해서 치료를 시도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뭔가 가능성을 본 노바티스가 들어와서 지금 총 마일스톤을 다 합하면 한 1조 정도 금액, 13억 달러 정도의 이제 금액이 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총 금액으로 봤을 때 1조가 훨씬 넘는 그런 강한 금액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일단 계약금으로는 1,000억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단계별로 지금 미국에서도 임상 1상 정도에서 뭔가 효과를 봤다라고 하니까 결국 임상 2상 가야 되고 3상 가야 되는 아직은 좀 먼 길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종군당 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나세요? 종근당이요? 네. 부채표. 그거 아닌가? 종근당 아니에요? 동화약품. 아 그래요? 네. 죄송해요. 그 종근당 하면 네. 왜 그 네네네. 옛날에 그 종이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제약사 느낌보다는 광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건강식품 느낌이 락토피. 네, 많이 나잖아요. 네. 물론 그건 종근당 바이오라고 또 다른 회사가 있기는 하지만 약간은 그런 느낌이 나고 제약사 중에서 신약을 개발했던가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종근당도 의외로 지금 보시면 국내에는 이미 1호, 2호 신약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나왔던 게 핵심 포인트가 이 종목의 성격을 바꿔줄 수도 있거든요. 글로벌 신약사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노바티스라고 하는 굉장히 업력이 큰 글로벌 제약사와 이 1조 단위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럼 종근당이 제약사 중에서는 밸류가 굉장히 낮은 편인데 지금 뭐 PER 기준으로 한 12배, 13배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이게 만약에 글로벌 제약사로 거듭날 수 있다면 다른 그렇게 취급되고 있는 종목군들의 평균 PER이 20배잖아요. 네. 그러면 밸류 갭이 굉장히 큰 상황이니까 과연 이 종목의 성격을 바꿔줄 수 있을 정도의 재료인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뭐 제가 제약바이오의 뭐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어쨌든 오늘 시장이 흥분했던 것은 그 가능성을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종근당 하면은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거든요. 제가 잘 몰랐는데 부채꼴이 아닌 종인 걸로. 네, 그럼 이 종목 업앤다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약의 앞으로의 마일스톤이 단계별로 다 체결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서 저는 뭐 추가 단기 반등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말로 공매도 청산과 관련된 시장 양상이 전개되는 것이라면 대형주 쪽에 좀 더 이러한 양상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종근당도 나름 대형주이기는 하지만 거래대금이 뭐 대량으로 실리거나 시장의 중심축에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종근당은 일단은 단기 반등은 가능하더라도 네. 다운 의견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근당은 아쉽지만 다운 의견을 받았습니다. 10개 종목에 대한 업앤다운 의견 어떨지 확인해 보시죠. H&N과 종근당만 다운이 딱 2개만 나왔고요. 나머지 8개 종목은 업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수상한 오늘의 종목, 베스트 종목은 뭐가 될까요? 네, 저는 뭐 과거에 계속 포스코홀딩스를 해당 종목으로 꼽았고요. 네. 여전히 이 10종목 중에서는 저는 포스코홀딩스가 만약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진다면 부담 없이 올라간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목표하고 있는 가격은 여전히 이 BPS 1배와 비슷한 65만 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고 매수 가격은 아마 지금 가격보다는 그래도 조금 늘려서 한 51만 원 정도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 네. 어쨌든 불이 붙기 시작하면 아시는 것처럼 못 강하게 따라가요. 올라가기 네.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 가격대에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일 뿐 뭐 매수는 잘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최근에 움직였던 저점 라인에서 좀 거래가 많이 터졌다라고 볼 수 있는 40만 원 중반대 가격까지 이탈한다면 저는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살아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뭐 조금 낮게 잡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목표 주가 65만 원, 손절가 46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10개 종목들 다 확인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뷰를 본다면은 김종윤 이사님은 오늘의 이 상승이 당분간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저희가 앞서 말한 것처럼 내일장이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으신지요? 저는 내일장보다는 이번 주 자체가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단기 수급 이슈이긴 하지만 이렇게 뭔가 급한 변동성이 나왔을 때 옵션 만기를 중심으로 또 한 번 흐름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내일보다는 이번 주 흐름이 중요할 것 같고, 저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하락했으면 뭐 하락의 8, 90%는 왔다라는 판단이었고, 지금은 반등을 너무 또 빠르게 해서 네. 제가 생각했던 반등 목표의 거의 한 7, 80%는 또 채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추가 반등이 정말 수급으로 강하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추가 상승은 한다. 다만 속도는 떨어질 수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변곡점은 만기, 이번 옵션 만기를 한번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까지 쫙 정리해 드렸습니다.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 김종효 이사와 함께 알아봤어요. 고맙습니다.